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마크라고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수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많이 다르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병원에서의 첫 방문부터 직장에서의 배려, 길을 잃은 여행에서의 도움, 그리고 명절 때의 감동적인 나눔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기억들이에요. 어느 날 갑작스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을 간다는 건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어요. 미국에서와는 달리 언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니 제 자신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접수 담당 직원의 친절한 미소와 영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보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저를 위해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 또한 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친절하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환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낯설었던 마음이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한국에 머물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영어 교육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처음엔 조금 긴장했었습니다.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날 팀장님과 팀원들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저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실수를 했을 때 팀장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배우느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직장에서의 배려와 협력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를 책임지게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가 강조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평소에 날씨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저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외출했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점점 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길가의 한가게 앞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며 지나가던 한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우산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거 쓰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저를 위해 일부러 돌아가셔서 우산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단순한 우산 한 개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의 작은 배려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산 여행이었죠.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았던 여행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바다를 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 여행 중 저는 한시장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먹거리와 상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커서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복잡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직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상인분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저를 위해 직접 안내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분의 설명과 친절함 덕분에 부산에서의 여행은 더없이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한국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마지막 감동적인 이야기는 추석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추석이 되자 제 주변 이웃들은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셨습니다. 추석 음식 조금 해봤는데 먹어볼래요?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송편과 여러 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음식들은 제가 그리워하던 가족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준 따뜻한 한 끼였죠. 비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웃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날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점도 많았지만 제가 겪었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들었어요. 병원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만난 분들은 저에게 항상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요.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